플래너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자기 주도적으로 또 계획을 세워서 할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내일 수학 숙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학 학원 숙제, 부모님이랑 영화를 보기로 했으면 영화 보기, 준비물 챙길 게 있으면은 준비물 챙기기,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들을 매일 조금씩 플래너에 적는 그 인식만 가지게 해줘도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에 가서 이 플래너라는 걸 낯설어 하지 않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썰티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서점들을 보면은 항상 이 책이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핫한 책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대생, 저는 교대생인데,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의 임민찬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의대에 재학 중이고, 이번에 책 어머님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를 출간을 한 임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빠거든요. 네. 이제 4학년, 1학년, 6살. 네. 네,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둘째 유치원 졸업식인데, 네. 근데 작가님을 뵈려고 딸에게 양해를 구하고 네,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네네. 초등학생들 수학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공부하면은 작가님처럼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수학은 보통 학원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하는데, 결국에 이 수학은요, 매일매일 좀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히. 네.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플래너를 저는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플래너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자기 주도적으로 또 계획을 세워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수학이 약하다고 해서 수학 공부만 해버리면 영어, 국어 성적이 떨어지고, 과목별로 균형 있게 공부하는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점은 초등 시기부터 이 플래너를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 시기부터 플래너 작성. 네. 사실 플래너는 저도 쓰거든요. 네. 3일 쓰고, 네. 이게 잘 안 쓰고, 네. 또 며칠 있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플래너를 사용하셨어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등 고학년 때부터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플래너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을 보고 학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제 서점 가서, 문구점 가서 플래너 사서 아이에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들이밀겠죠. 그쵸? 근데 이제 가장 시작점이, 저는 일단 아이에게 바로 주지 마시고 아이랑 부모님이 같이 가서 아이가 사고 싶어 하는 예쁜 플래너 이렇게 하나 사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플래너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예쁘게 적어야 되고 뭔가 딱딱딱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일단 이 초등 시기에 제가 플래너를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것만 가지면 되냐면, 이 플래너라는 건 매일 조금의 시간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플래너를 쓰면 좀 더 공부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어 라는 인식만 심어줘도 저는 초등 시기에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매일 밤 자기 전에 뭐 5분, 아니면 매일 아침에 5분 이렇게만 투자를 해서, 처음에는 부모님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정말 해야 될 것들, 만약에 내일 수학 숙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학 학원 숙제, 부모님이랑 영화를 보기로 했으면 영화 보기, 준비물 챙길 게 있으면은 준비물 챙기기,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들을 매일 조금씩 플래너에 적는 그 인식만 가지게 해줘도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에 가서 이 플래너라는 걸 낯설어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네. 나중에 큰 결과물이 나오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이와 함께 가서 고른다. 네. 그러니까 작가님 책에 보니까는 그 선택권을 준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선택권을 항상 저는 아이에게 최종 선택권을 주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요즘에 또 초등 학부모님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문제집이든 학원이든 뭔가 일방적으로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정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보내게 하고, 문제집도 먼저 일방적으로 사다 주시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아이는 공부에 있어서 만약에 성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도 자기가 선택한 학원, 자기가 선택한 문제집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잘 도와줘서 내가 잘한 거구나, 그런 인식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가게 되면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정해 주시기보다는 문제집이든 학원이든 일단 2개에서 3개 정도 후보를 정해두고 결국 최종 선택은 아이가 할 수 있게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그렇죠. 요즘에 핫한 게 자기주도적 학습이잖아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공부 방법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네. 중요한 게 자기주도적 학습인데, 그럼 작가님께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이것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수학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면 네. 뭐 연산, 꾸준함, 자기주도적 학습 관련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말하면 선행, 사고력, 심화 이런 큰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2가지가 있거든요. 2가지요? 네. 네. 학원을 다니든 다니지 않던 무조건 심화 그리고 연산 이 2가지는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제가 중고등 학생들을 수학 과외를 해보고 또 제가 실제로 중고등 학생 때도 결국 실수를 하면 계산 실수고요. 계산 실수를 하는 이유가 연산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연산을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데 시간 제한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내가 빠르게 연산을 또 정확히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한데 결국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초등시기밖에 없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연산을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연산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올려주기 때문에 매일 5분에서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걸 추천드리고, 연산을 못하는 학생들은 부모님이 연산을 하루에 1~2시간 시키고 학원에서도 1~2시간 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아이가 이 수학이라는 게 반복되는 단순 반복 과정인가 하면서 수학이랑 멀어지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개념서, 유형서를 같이 나가면서 연산을 하루에 많아야 30분, 40분만 같이 매일 꾸준히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제가 연산에서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연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축구 선수를 하다가 네. 이번에 그만두고 공부로 진로를 바꿨거든요. 사실 뭐 초등학교 4학년 되는데 진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조금씩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산을 막 시켰어요. 그래서 목동 진주쌤한테 혼났잖아요. 연산만 그렇게 시키면 아이 질린다. 네. 요즘에 기본 문제집에도 연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네. 5분, 10분, 1시간, 2시간 시키면 아이 진료한다, 안 된다 하고 하신 그 연결이 네.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연산 말씀하셨고 그러면 심화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심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이는 아직 기본서를 막 배우는 단계인데 일단 스스로 심화를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이가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에서 뭔가 이제 심화 문제집을 시작할 때쯤 그 시점부터는 저는 스스로도 심화 문제집을 따로 한 권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따로 병행을 네, 해서요? 학원에서 하더라도. 왜냐면 학원에서 심화 문제집을 하게 되면 일단은 학원 숙제이기 때문에 아이가 급하게 풀어요. 급하게 풀기도 하고, 풀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깊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별표를 크게 치고 학원에 가져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학원에서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뭔가 학원에서 하면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스스로 심화 문제집을 풀게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막 10문제, 20문제를 푼 게 아니라 하루에 딱 3문제 3문제 아니면 많아야 5문제 이렇게 3문제에서 5문제만 집중해서 풀면서 문제 수에 대한 부담감 없이, 그리고 시간 제한 없이 정말 깊이 있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고요. 그것과 함께 나중에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위해서는 답안지를 스스로 보면서 자기가 뭘 틀렸는지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그 연습까지도 같이 스스로 심화 문제집을 풀면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심화 문제 중요한 거 저도 알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네.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의대를 못 갔네요. 네, 제가 네. 작가님처럼 그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제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네. 알았습니다. 또 아이들 있으니까 네, 아이들한테 꼭. 아이들 네. 한번. 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빠가 학교에서 이제 외부에서는 선생님이지만 또 내 아이를 가르칠 때는 이게 역할 갈등 때문에 쉽지 않고, 특히 심한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꼭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거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선행. 그러니까 이제 뭐 대치동, 목동,
뭐 이런 학군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선행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엔 점점점 뭐 나이가 내려가서 유치원생들도 어떤 과정까지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선행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막 요즘에 초등 의대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맞아요. 초등시기부터 뭔가 고등 과정까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아예 틀렸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는 없는 게 정말 아이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일정 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시기의 선행은 정말 뭐 6개월에서 1년 이 정도만 앞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차라리 선행을 할 시간에 좀 더 심화적인 것들을 하고 그리고 저도 많이 뭐 유튜브나 인스타 보거든요. 선생님 거 하면 교과서 되게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 수학 교과서 그 시간에 차라리 수학 교과서를 통해서 개념 복습을 꼼꼼히 하고 왜냐면 이 개념을요 초등 시기부터 단순 암기만 해버리면 기억이 오래 안 가거든요. 결국에는 그 개념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 개념에 들어있는 원리가 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더 앞서서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심화, 뭐 연산, 교과서를 통해서 복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작가님께서 선행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아이가 충분히 능력이 되고 따라갈 수 있다. 현행, 그 다음에 복습, 심화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쭉쭉쭉 나가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능력이 되지 않는데 실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한데 주변의 아이들, 주변의 친구들이 하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선택을 하자면 선행보다는 심화. 그렇지만 그것도 완벽히 되는 아이들은 선행 심화까지도 네, 맞습니다. 개개인의 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너는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근데 실제로 초등학생 때 선행 다 하지 않았냐. 맞아요. 그러니까 의대 가지 않았냐. 이렇게 하거든요. 또 대치동에서 다 배우지 않았냐. 근데 말씀드리는 건 저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면서 지방에서 한 번도 뭔가 서울에 와서 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적도 없었고 저도 실제로 초등 시기 때 길어야 1년 정도 앞서서 선행을 하면서 되게 심화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또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근데 그것을 실천을 하는 건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또 외부에서 강의를 하는 것과 내 아이를 키울 때 또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부모님께서 중심을 가지고 원칙을 세우시고 내 아이에 맞는 그런 학습 계획, 플랜들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그 네. 플래너랑 네. 선택권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좀 얹어도 될까요? 아, 두 마디 세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플래너를 쓸 때 너무 저는 폭넓게 쓰는 것보다 세분화를 하라는 걸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아, 세분화요? 네, 그게 뭐냐면 사실 아이들이 특히 이제 공부에 큰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플래너를 쓸 때 만약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숙제하기 이렇게만 적어두면요 그 하나의 수학 숙제하기라는 일을 하기까지 동그라미 딱 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플래너를 씀에도 불구하고 성취감을 느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플래너를 쓸 때 되도록 세분화해서 써서 그 작은 성공 경험을 늘려라라고 말을 많이 해요. 수학이라고 하면 숙제가 만약에 유형 1부터 유형 9까지 있다고 하면 그냥 수학 숙제 하기가 아니라 유형 1부터 3, 유형 4부터 6 풀기, 유형 7부터 9 풀기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과제인데 그걸 3개의 과제인 것처럼 세분화해서 쓰게 되면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적은 시간이 드니까 아이가 좀 더 그걸 동그라미 치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네. 이거 확 와닿았어요. 네. 저도 그 플래너를 쓸 때 칸은 되게 많은데 네. 제가 위에 칸만 쓰다 보면은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을 네,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세분에서 하면 이렇게 그 체크하고 지우는 그 손맛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거 메모해놔. 네. 제가 해야겠어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선택권에서도 선택권. 이제 제가 학원이나 문제집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님이셨는데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항상 아이에게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또 줬다는 거예요. 너 이제 수학 공부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안 한대요. 영어 공부도 안 하고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줬더니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도 아직 한 과목도 제대로 시작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선택권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주지 말고 과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단호하게 말을 해주되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선택권을 주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으니까 심화 공부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수학 심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수학 심화 문제집이 이렇게 3개가 있어.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너가 하고 싶은지 너가 문제집을 선택을 해봐. 여기에서 선택권을 주는 거지 과목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제 해야 되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부할래 안 할래 네, 그쵸. 선택권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는 이제 해야 네. 되는 게 또 있으니까 그 시기마다. 네네, 맞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고 네. 국어 공부할래 수학 공부할래도 아니고 네. 수학 공부해서 어떤 것을 할래.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꿀팁.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